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경찰이 확실히 그건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아리송한 표현을 다소 썼는데 택시기사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먼저 못 본 걸로 하자라고 말했냐? 경찰한테 못 본 걸로 하자라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냐? 이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경찰 또 사과라는 한 조간신문에 오는 헤드라인도 있었는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면 국민에게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택시기사는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시기사의 주장이 굉장히 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것 미리 확인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택시기사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택시기사를 접촉하고 인터뷰를 따면서 채널A가 아마 가장 발빠르게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세상에 거의 다 알려졌던 것까지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소에 있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대기 발령하면서 일선 부분 위는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 혼자 잘못한 거야 라고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지금 대기 발령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고 이 폭행 행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존재하고 있는 와정 속에서 지금 현재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차관의 역할에 꼭 문재인 정부에는 이용구 차관 한 명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쯤 되면 제일 먼저 대기 발령 결국은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인사상 조치 신속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과연 민중의 지팡이로 활동해야 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럴 때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직자 시기 이전에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제 이용구 차관께서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증거 은닉을 했다라고 고발됐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고발. 검찰은 혐의 적용 검토 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요. 폭행당한 당사자에게 핵심 증거 인멸해달라고 교사했고 실제 영상이 지어진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조선일보에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저 내용이 이제 사실관계 확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제발 지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지워달라고 했으면 이제 자기가 지웠으면 사실은 죄가 되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 교사라고 해서 그건 처벌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이 아마 제가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운전자 폭행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하고 인정이 안 되면 뭐 다시 종결을 했을 건데 저는 또 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고발을 안 했으면 그 부분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도 저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지금 이용구 차관도 그렇게 막 적극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뭐 고위직과 뭐 통화한 적은 없다 이런 범죄와 상관없는 부분에서 부인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 또 운전 중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안 하는 걸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또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기소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관의 입장에서 계속 차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언론의 어떤 기사나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한다면 정권에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영상을 지우면 처벌받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영상을 지우라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 혹은 은닉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이전에도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이 증거인멸 교사죄와 관련해서 물론 정경심 교수 관련된 거에서 이제 공범이라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학습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용어고 어려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영구 차관님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기원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